2017 KB 구미은행 바둑리그 12라운드 2경기 마지막 대국입니다. 오국속기 조한승 선수와 설현준 선수의 대국. 이 대국 정말 이 두 선수의 색깔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조한승 선수가 본인의 스타일대로 이끌어갔고요. 자, 중반 전투가 일어나자 설현준 선수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재미있는 곳을 붙여가면서 네. 좀 활용을 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끊어간다면은 이쪽 단수로 돌파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늘면 호구 쳐서 이제 살아버려요. 백이 양쪽 다 방어를 해내려면 치받아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끊는 수를 활용할 수 있고 느는 것이 선수가 돼요. 그렇다면 이제 붙인다든지 활용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것은 좀 곤란하다고 판단했는지 뚫릴지언정 활용은 못 당하겠다. 특히 있는다면 같이 뚫는 자세가 괜찮거든요. 중앙을 지어가겠다. 이쪽이 좀 많이 깨진 만큼 중앙을 지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기세 진행이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사실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고요. 이제 끊어가면 그때 이쪽 날짜로 씌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신을 할 수가 있군요. 네, 중앙이 꽤 크게 들어가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조한 선수는 이제 이쪽 씌우는 걸 아마 노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라서 나와 끊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아요. 결국 돌아와야 되니까 한 점 잡힙니다. 그러니까 씌우면은 중앙을 좀 많이 지울 수가 있어요. 네. 설현 선수 거기 쳐버렸어요. 거기까지 하나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득인가요? 다섯, 여섯, 그 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덟. 네. 그러니까 일로 쳐도 사실은 이어야 되는데 그때 끊으면 네. 넘어갔고 좀 하나 밀렸잖아요. 모양이 좀 뭉쳤네요. 네. 근데 지금은 아예 찔러가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따내서 좀 버텨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흑도 상당히 이제 큰 부담이라서 네. 느는 정도로 두더라도 괜찮아 보였었는데 또 다른 전투가 이제 벌어지겠네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승부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버텨가나요? 자, 따면서 다시 어지러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이 여기서 돌파를 한다면 또 부담이 되는 패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 부담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것이 좀 겁난다면은 여기서 팩감을 쓸 수도 있는데 네. 일단 뭐 기세로 백도 돌파하고 싶죠. 자, 이렇게 머리를 내밀었잖아요. 이 중앙에 있는 백 석점을 움직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나중에는 뭐 이제 그런 코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확 이어버려서 네. 있는 동시에 이제 봉쇄가 생기거든요. 네. 어떻게든 흑도 움직여야 돼요. 젖힌다든지 해서 활용을 통해서 이제 살려가겠다라는 네. 하나, 움직임을 취할 수 있습니다. 넷, 다섯. 그러니까 이쪽이가 흙이 넓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좀 있었거든요. 자, 패가 등장합니다. 네, 지금 패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흙도 기세로 안 걸어갈 수는 없고 네. 다 이상해지니까 패를 못 건다는 것은
이제 팩감이 문제입니다. 팩감이. 근데 여기 눈에 보이는 팩감이 역시 두 팩감 있고요. 백은 여차하면 자체 팩감이 일단 늘어서 두는 게 하나가 있고, 마찬가지로 끝내 팩감은 항상 애매하네요. 이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서. 워낙 큰 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끊으면 때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때려버리고 잡으면 여기 또 밀어와서 꽤 커요. 네. 마지막 하나, 잡혔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거의 잡혔다고 봐야 됩니다. 네. 다섯, 여섯, 근데 자체 팩감을 쓰자니 이제 흑도 한 패가 확실히 있으니까 백 입장에서도 만만치는 않네요. 이게 뭐 이렇게 둬서 여기까지도 나중에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자체 팩감이 두 팩감 네.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 자, 자체 팩감을 사용합니다. 이러면 패 덩치는 더 커지는 거죠? 아, 덩치는 비슷해 보여요. 이렇게 해서 하나, 네. 진짜 여기. 이쪽으로 해서 하나. 아, 사실은 어차피 이렇게 잡히니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잡히면은 그래도 여기 아니면 여기는 살릴 수가 있으니까 네. 오히려 이 편이 음, 졌을 때도 백이 더 득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팩감을 사용하는 게 백은 부담이 없네요. 네, 지금까지는 부담이 없었고요.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패를 걸어갈 텐데 네. 이 팩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팩감이. 그리고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악수지만 쓸 수 있습니다. 아, 네. 이제 두 팩감이 확실한데 백은 이제 팩감이 어디 있느냐? 자체 팩감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쪽이나 중앙 이쪽에 있는 거라든지 써야 네. 됩니다. 아, 근데 이게 확실치가 또 않네요. 또 만만치가 않네요. 이게 딱 한 수로 아, 잡혔다 이게 보이면 편할 텐데요. 근데 밀고 씌우면 잡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와서 끊어도 네, 따내는 게 선수라서 네. 단수니까요. 이어되면은 네, 이거 수상전이 안 되죠. 네. 자, 어디를 쓸지 궁금해지네요. 자체 팩감 또 쓸까요? 또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팩감을 쓰면은 네. 또 여기 악수 팩감 써야 되니까 아, 근데 누가 더 악수인가요? 이게 더 악수일 것 같아요. 이게 목을 치는 거.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마지막 자, 하나, 낼 것 같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끝나요? 아, 그 애매한 아까는 사용하지 지금 패 가치가 좀 줄었잖아요. 네. 자체 팩감을 사용하면서. 네네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네.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 때려내고 이렇게 잡히니까 네. 쭉 다 잡힌 건데요. 지금은 이거 때리고 미는 것은 이제 살려나가는 것이 있는 만큼 득이죠. 마지막 하나, 둘, 아, 그런 의미에서 흑 입장에서도 좀 애매하겠습니다. 여섯, 고민이 되는데요. 일곱, 여덟, 네, 아, 네, 맞습니다. 봤네요. 그럼 더 때리면 다음 팩감이 어디죠,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아, 여기요. 정말 악수지만 쓸 수 있다는 팩감. 그러니까 여기 쓰면은 백도 자체 팩감을 또 쓸 수가 있어서 아, 네. 사실 지금 이 패를 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백이 끄는 팩감도 손해 팩감 아닌가요? 약간 손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집으로는 손해죠. 네. 나중에 뭐 입구자라든지 다르게 될 수도 있었는데 약간 손해긴 합니다. 자, 55대 45로 하나, 둘,
백이 약간이라도 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수 친 게 좀 과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되게 늘어서 중앙 짓는 게 훨씬 낫을 것 같은데 지금은 손해도 보고 일단 쓰자. 뭐 이렇게 받으면은 이제 손해지만 또 다음 패값 나오니까 네. 이 패를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네요. 그런 의미에서는 네. 꽤 악수긴 한데 승부패라고 보고 있는 거죠. 백도 이제 패감을 최소화시키려면은 이제 따내야 됩니다. 안 받네요. 회수했어요. 그래도 꽤 커 보이는데 형세를 쫙 둘러보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패감이 네. 없었다는 것 같아요. 받으면은 아, 이 자체 패감 하나는 있지만 네. 또 언제든지 이 패감을 쓸 수가 있으니까요. 네. 팩감이 없어서 네, 선택에 있어서 해소했다기보다는 뭐 어쩔 수 없어서 해소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이쪽에서 그래도 꽤 득점을 했어요. 네. 20집 이상 얻어냈고, 일곱, 근데 이 관통을 당하면서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 손실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중앙 쪽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110개 둔다면 이 정도로 해서 뭐 내어주겠고요. 정말 뭐 바둑이 안 좋다면은 네. 살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시간만 많다면 그 변화 수읽기 해보고 싶은데 네. 근데 너무 떨려서 와중에 또 마지막 초읽기잖아요. 네 그렇죠. 여섯, 일곱, 참 착하게 둡니다. 줄이는 작전으로. 네 그리고 이제 받으면 여기 또 날일자 네. 이렇게 슥슥슥슥 둬서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과연 그런지 저희도 한번 판단을 해보죠. 12, 22, 32, 34, 36, 37, 40, 시은 60집 정도 났습니다. 중앙은 10집 정도 볼게요. 76집, 하나, 둘, 18, 19, 20, 30, 30, 34, 40, 40, 여섯, 40, 40, 시은, 뜻, 시은, 아홉, 60. 근데 뭐 확실히 좋다 음, 보기도 어려운데요. 이쪽 받으면 또 이쪽으로 당할 것 같으니까 아예 일로 갔는데 뭐 막아가는 게 성립하거든요. 여기는 항상 선수입니다. 네.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마지막 뭐 다 지워졌어요. 둘, 중앙이. 그러니까 이쪽 손실과 이쪽 득점은 흑 쪽이 좀 더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중앙 쪽이 다 지워진 꼴이 돼버려서 최종 득실은 백 쪽이 오히려 득본 느낌이 강하네요. 단순 좌상과 이 우변 쪽의 크기만 계산해서는 안 되겠네요. 네. 마지막 백이 해소를 하면서 얻은 두 텀으로 중앙을 견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그리고 사실 이쪽도 상당히 커요. 지금 흙이 뭐 입구자로 지키는 것과 이게 사실 붙여도 거의 늘어야 되고요. 네. 이렇게 다 선수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백의 자랑인데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그리고 흑 입장에서도 두고 싶은 자리는 이제 이런 자리.
혹시 큰 자리죠. 네. 형세를 모른다고 아직은 모르는 형세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50대 50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집 계산했을 때 사실 집만 보면 흙이 더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이 이제 방금 보여드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좀 이득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감안한다면 네, 얼추 미세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는 흙집이 더 많았었습니다. 네. 자, 패싸움이 벌어지면서 큰 변화가 있었지만 밸런스를 잘 맞춰가고 있고요. 좀 더 하는 게 없는지 좀 검토를 해보고 싶은 모양이긴 하지만 네. 잘 보이진 않네요. 마지막 보통 하나, 귀에서 둘, 막 붙이고 응수타진 많이 하던데요. 다섯, 네. 지금 이 장면은 일곱, 주변이 많이 굳어져서 힘들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받아주면은 좀 활용이 된 건데 지금은 사실 늘고 다 잡으러 갈 수도 있어요. 워낙 이쪽이 다 두텁게 결정이 돼 있어서 네. 또 상당히 떨릴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의 입구트는 선수로 좀 지어가겠다 그런 뜻이네요. 아까 막는 것은 네. 하나, 사실 많이 지을 수는 있었지만 셋, 넷, 결국 후수를 뽑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것보다는 선수로 좀 잡히더라도 네. 좀 더 크게 잡혔죠. 그래도 선수 뽑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자리를 몇 군데 짚어 주셨는데요. 백이 중앙을 발빠르게 처리를 하고 그 짚어 주신 곳 중에 하나를 두지 않을까. 마지막 하나, 둘, 여기서 근데 흙도 손 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네요. 쌍립 쓰더라도 네. 바로 끊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처리되면은 사실 아주 크진 않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면 즉 끊어서 네. 사실 여기가 백이 선수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서 마지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처리가 되면은 둘, 네. 셋, 여기까지 뺏기니까 넷, 네. 양쪽을 다 뺏기는 것이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손을 돌렸는데 왜 그쪽을 돌렸어요? 두텁나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큰 자리인 것은 맞는데 네. 이쪽보다 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아마 이 전체 대마도 좀 신경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로 붙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일로 붙이고 끊는 수. 그러니까 붙였을 때 젖히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끊었을 때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거든요. 아, 그래서 역으로 먼저 붙이고 끝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당하죠. 네. 그래서 아예 그 모양을 강제시키기 위해서 이제 일로 붙이는 수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역으로 이쪽으로 늘고 치받아서 막상 또 아래쪽으로는 백이 손해라서 셋, 넷, 득실을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붙여갔는데요. 무엇을 노리고 있나요? 이제 쌍립으로 두는 수를 일단 노리고 있는 것인데 이제 단수치고 이제 끊는 것이 있어서 네. 흙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석점은 흙이 꼭 잡아야 될 대상이거든요. 마지막 하나, 뭐 이 정도로 처리된다면은 셋, 뭐 서로 무난하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조한스 선수는 조금 더 뭔가를 하고자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한 점
잡게 되더라도 별로 큰 돌은 아니라서 네,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사실 이 자리가 더 크지 뭐 중앙은 서로 이제 서로 공배의 느낌이 있습니다. 5, 6, 그리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8, 9, 그것도 가능하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쌍립 쓰는 것은 끊고 나오는 동시에 이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젖히면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그렇다면 백이 탁수의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쪽 5, 흑돌이 오는 게 더 좀 득이거든요. 네. 그리고 좌변으로 향했는데요. 아마 좀 뭔가 노림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젖혀서 이건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뒤로 봤다도 이제 있고 나서 마지막 하나,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이 자충이 계속 말을 하네요. 5, 6, 7, 8.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도 아. 끊겨서 네. 잡히고요. 중앙 끝내기를 하네요. 뭐 자체로도 크고 네. 맛 좋게 투자라는 뜻이네요. 근데 조한승 선수는 이 중앙의 교환들이 조금 불만족스러운 것 같은데요. 표정 변화가 약간 있었습니다. 네, 별로 뭐 한 건 없으니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이게 바둑이 상당히 미세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곳을 붙이고 아까처럼 처리가 된다고 가정하고요. 네. 여기도 이제 지켜내겠죠. 10, 12, 13, 23, 33, 34, 36, 38, 48, 54, 54, 57집이에요. 63, 흑은 75. 꽤 많이 납니다. 네, 6, 16, 18, 16, 18, 24, 30, 40, 62, 64, 66, 67. 75대 67 막 그 정도 느낌이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상당히 미세해지겠습니다. 6, 여기서 조금 더 좋은 수가 있으면은 네. 100 쪽으로 갈 수 있는데 붙였는데요. 네, 잘 안 보여요. 좀 더 좋은 길로 가는 게. 저 정도군요. 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70대 30? 흑이 유리한 형세라고 형세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스코어가 꽤 많이 움직였네요. 네. 네. 5대 5에서 7대 3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조한승 선수가 이 중앙에 붙인 수순들을 꼬집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마지막 하나, 쪽의 교환이 좀 손해를 봤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이 정도라면은 네, 75대 67. 큰 차이는 아니지만 흑이 우세한 바둑이었어요. 그리고 발전성 그리고 조금 붙을 가능성이 사실 이쪽에 젖히기만 해도 한두 집 붙거든요. 네. 그런 것을 이제 계산하지 않은 음, 네, 계산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리고 좀 넷,
끝내기가 없어요. 마지막 끝내기가 그래도 이쪽이 제일 클까요? 아홉, 가장 클 것 같은데 그보다 이제 흑 쪽에서 불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더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중앙을 정리합니다. 뭔가 가만히 있는 수가 좀 재치가 있을까요? 어차피 이렇게 둘 다 가능하네요. 빠져나가는 것과 막는 것. 지금 여기가 선수가 드는 것이 아니라서 아, 끊겨도 마지막 네, 하나, 속산이 없죠.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나가는 것, 여덟, 막는 것 다 가능합니다. 네. 오히려 여기 저침당하면 오히려 잡혀요. 바로 둬야겠네요. 네, 지금 둬야 됩니다. 지금 이곳을 잡던지 네. 잡는 게 낫겠네요. 아니면 선수 뽑으려면 여기까지 막아야 되는데 글쎄 일단 악수 교환이라서요. 아, 선수를 뽑고 다른 큰 자리가 있다면 마지막 네. 정리를 할 수도 하나, 있겠는데요. 둘, 두 점 잡는 것보다 더 큰 끝내기가 있나요? 여섯, 네, 집만 보면 여기가 더 큰데요. 네. 여덟, 이게 악수라서 좀 아. 하기가 싫어요. 네. 지금처럼 두 점 잡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네. 열셋, 스물셋, 서른여섯, 서른여덟, 마흔여덟, 쉬은, 쉬은두, 쉬는, 쉬은여덟, 예순두, 일흔두, 흑집이 제 계산보다 조금 더 나네요.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 70으로 계산했었는데 네. 셋, 지금 계산 78입니다. 다섯, 여섯, 열여덟, 스물, 여덟, 아홉, 서른여섯, 서른여덟, 마흔, 마흔둘, 마흔넷, 마흔여섯, 쉬은, 예순, 예순일곱. 반면 네. 열집, 백집은 똑같은데. 네. 그리고 여기를 이제 흙이 차지하는 바람에 네. 젖혀 있는 또 당해요. 안 당하나요? 여기 막상 나가면 근데 여기서가 문제네요.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게 성립하네요. 마지막 아, 둘, 끊으면 이제 이쪽으로 선수를 치니까. 다섯, 아, 여섯, 이쪽에 일곱, 흑돌이 연결될 수가 있겠군요. 네. 아, 근데 젖혀 있으면 백이 또 그 위로 그쵸. 끊죠? 네, 일로 끊어서 받으니까 네. 네, 사실상 이게 성립 안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를 정리하고 있고요. 확실히 서른주 선수의 성장이 좀 느껴집니다. 마지막 어, 하나, 둘, 뭔가 이제 셋, 넷, 다섯, 무조건 뭐 예를 들어 대드는 아이 같았다면은 네. 일단 초기에는요.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누울 자리를 보고 뻗어라. 싸울 자리를 보고 싸울 줄도 알고 네. 운영하는 그런 반면 운영 실력도 많이 늘었네요. 그만큼 경험이 쌓인 거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의 교환은 이제 두지 않는다면 붙여서 잡힐 수가 있으니까 해둔 것이고요. 이게 뭐 끊고 찔릴 수는 있지만 묘하게 이제 잡히진 않네요. 이 교환이 돼 있어서 바로 맞거나 뭐 장문으로 네.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을 돌려서 둘,
지금 남아있는 끝내기가 넷, 좌변 쪽, 다섯, 여섯, 상변. 일곱, 자, 젖혀서 그 수가 성립합니까? 이렇게 둔다면 끼워서 촉촉수에 걸리네요. 끝나면 넉점을 살릴 수가 없죠. 그럼 흑도 사전 공작 못 하나요? 하나, 뭔가 셋, 공작이 필요한데 다섯, 여섯, 일곱,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 젖히고 이제 거기밖에 없는데 네. 이거 좀 묘해집니다. 이으면 이제 연결하는 것은 이제 음. 이게 또 재밌네요. 끊고 나서 네. 있고요. 네. 잡혔어요. 또 끊어가지고 이을 수가 없죠. 네. 바로 단수니까. 마지막 하나, 이으면 어떡하죠? 셋, 넷, 다섯, 난리 난 거 아닌가요? 이거? 일곱, 여덟, 여기 먼저 젖혀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요. 네. 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두더라도 단수만 치고 끊더라도 아니네. 이거는 마지막 하나, 또 끊어갈 수가 있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젖힌다면 네. 아홉, 그렇다면 붙이는 수를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이 교환을 시켜놓고 끊는다면 그럼 흑도 잊지 않고 지금 급하잖아요. 백이 붙였을 때 그냥 계속 나가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 수를 생각해 보긴 해야 돼요. 이제 끊을 타이밍을 안 주는 거죠. 네. 근데 자체로 그냥 마지막 하나, 이렇게 찝기만 하더라도 네. 넷, 사실 흑의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냥 이렇게 연결만 하더라도 아, 여덟, 네, 붙였죠. 네. 여기서는 조한수 선수의 반격이 좀 날카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은수 때문에 네, 자충이 된 건데요. 오히려 좀 독이 됐어요. 이제 받아주면은 이 자체로도 이득이에요. 백이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나중에 활용할 수가 있죠. 네. 근데 받아주지 않고 이제 시간 연장을 한 다음에 반격이 지금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이쪽이 백도 계속 오면은 여기도 나중에 아홉, 당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라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좀 손해를 본 거예요. 마지막 그러고 하나, 나서 둘, 찝으면 이제 넷, 여기까지 다섯, 여섯, 이 교환까지는 안 해도 되겠네요. 있고 있고 살리고 여기가 그 과정에서 단수 맞고 옥집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도 당할 수가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네. 조한 선수가 날카롭게 득점을 했습니다. 5대 5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중앙에서 한 차례씩 실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 잡은 게 상당히 크긴 했네요. 이렇게 잡고 보니까
이쪽 살렸으면 놓고 다녀야 됐던 이런 자리들이 아, 다 온전히 집이 돼 버렸어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치받아서. 네,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기까지는 안 둬도 되는 게 위안이네요. 만약에 여기까지 둬야 된다면 이것은 이제 이쪽도 밀리고 석점도 잡혀 있고 엄청나게 당하는 것이었는데 네. 여기서 있고 이제 끊는 것은 이제 이어서 이쪽 연결해야 되니까 이거는 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마찬가지로 36, 37, 47, 48, 50, 52, 54, 55, 56, 74, 흙집이 좀 줄었어요. 아무래도 이쪽에 파워당한 것이 커서 네. 좀 줄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게 좀 미세해졌습니다. 아, 지금 모르겠어요. 누가 우세한지. 여기 또 이제 또 밀리는 게 또 기분 나쁘거든요. 여기 또 당해요. 흙이 치받아서 받질 않고 중앙으로 끊어서 받는다면 백이 교환이 이득인가요? 네, 마지막 어떻게 해요? 하나, 아까 흙이 이었을 때요. 백이 네. 넷, 미는 교환이 선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곱. 여기서 흙이 변으로 받지 않고 중앙을 끊으면서 여기요? 아, 이거는 근데 따내면은 네. 또 받아야 돼요. 네. 끼우는 게 또 생겼으니까. 그러면은 네. 이 교환은 어차피 백이 끊어갈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집으로 손해죠. 아, 결국 손이 돌아와야 되는군요. 네, 지금은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야 됩니다. 그냥 받아야 그럼 되고 거기까지 당하네요. 네, 백이 돌아오겠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좀 위안인 게 이제 끊을 때 이렇게 이어서 이 석점 살림과 동시에 또 2점 살리는 맛을 남기는 네. 네, 그런 형태가 된 것이 그나마 이제 위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지금은 이제 손 빼면은 잡고 이을 때 이렇게 찝어서 두니까 상당히 이 2점도 못 살리고 크게 들어간 거예요. 잡히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어서 두는 게 커 보이고요. 백은 이제 따내진 않겠죠. 이쪽을 잡는다든지 다른 큰 곳으로 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하변 그리고 상변. 그리고 좌변도 흙이 꼬부리면은 백이 늦춰서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어디가 제일 클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 자리를 막았습니다. 흙이 먼저 끝내기를 한다면 어떻게 끝내기를 하나요? 붙여서 하게 되고요. 이제 백이 이렇게 받을 때 이어서 네. 그러면 지금은 백이 여기가 다어튼 났죠. 그리고 흙이 이쪽이 다어튼 났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반대로 백은 10집 9집 났네요. 9집
흙은 2집. 마지막 그러니까 7집짜리 정도 끝내기가 되겠네요. 상당히 큰 자리죠. 생각보다 네, 상당히 크네요. 네. 근데 중앙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65대 35 뭔가 맛은 나쁘게 만들어서 5대 5까지는 만들었는데 정리가 되고 형세 판단을 해보니 변동은 없다는 건가요? 네, 그런 스코어가 나왔네요. 저희도 한번 집을 한번 세볼까요? 네. 이 젖혀 있는 게 이제 권리죠. 열셋. 이쪽은 뭐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열셋, 17, 27, 36, 46, 50집, 56, 66, 68, 69, 70. 네, 75집 정도 났습니다. 8, 10, 12, 13, 20, 30, 32, 34, 36, 37, 40, 42, 43, 56, 56, 67. 결국 처음의 형세대로 돌아왔는데요. 네, 그러네요. 네, 큰 차이는 아니지만 흙이 좀 좋다 그렇게 보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끝내기를 했는데 마지막 하나, 둘, 맞는 끝내기인가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를 그냥 뒀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중에 이쪽을 이어간다면 물론 찌르겠죠. 집이 꽤 붙는데 지금은 그 여지를 스스로 없앴습니다. 이게 끊고 나오는 게 역시 마찬가지로 안 돼요. 지금 하나, 둘, 셋, 이을 수가 없죠. 다섯, 좀 손해 봤어요 지금. 일곱, 여덟, 아홉. 자, 약간 손해를 보긴 했는데 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 흙집이 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오히려 잡히면은 백집이 더 난 그런 것이라서 한 집 이상은 손해를 봤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이 역으로 하네요. 네, 백이 이제 젖혀 있고 나서 이제 막는다면 이제 다섯집이 나죠. 젖힘으로써 그것에 대한 마지막 가능성을 하나, 제한하고 둘, 흙의 집 두 집을 또 지켜냈습니다. 넷, 다섯, 그 역끝내기로 한 일곱. 4집 가량 되는 끝내기를 한 거예요. 4집 이상 되겠네요. 또 젖히게 되면은 또 건너가는 게 생기니까 흙이 이쪽을 두면서 이제 38로 늘었고요. 48, 50, 54집, 59, 69, 하나, 71, 둘, 셋, 77집 정도 났습니다. 다섯, 10, 12, 18, 18, 일곱, 20, 여덟,
여섯, 48, 시은, 신트, 신네, 예순, 여덟. 글쎄요, 이게 흙이 약간은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좀 미세하거든요. 안심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군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끝내기의 정밀함이 더 필요해요. 지금 손해를 네. 봤어요, 여기 마지막 이쪽에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정밀한 부분에서는 조한승 선수가 장점을 발휘하고 있는데 자, 끝내기에서 더 쫓아갈 수 있을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예순집이에요. 이 집이 한 점 따낸 것까지 쳐서요. 일은 또 일은 여섯, 일은 여덟. 이쪽도 좀 불어날 가능성이 있어. 거의 여든에 가깝겠습니다. 둘레 여섯, 여덟, 열여덟, 열네, 여섯, 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넷, 서른, 서른하나, 서른다섯, 마흔다섯, 마지막 하나, 마흔아홉, 시은하나, 셋, 신두, 신세, 신넷, 다섯, 여섯, 예순, 일곱, 예순두, 예순네, 여덟. 예순여덟. 아, 네. 철원 선수가 확실히 우세하네요. 아, 계속 차이는 미세한데요. 네, 큰 차이는 아닌데 확실히 네.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붙이는 끝내기가 사실 맞는지 아닌지 좀 아홉. 헷갈리네요. 이게 이쪽 부분적으로 상당히 크죠? 기분 네. 좋은 자리인데 이제 있는 수는 사라져요. 그래서 아. 이렇게 끝내기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날일자로 가는 게 맞는지.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더라도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먹여치고 패 들어가는 이 부담이 네. 흙 쪽이 훨씬 더 크니까. 백이 해소를 하면서 흙이 다시 한번 단수가 되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 이쪽 끝내기를 어떻게 될지 어려워서 일단 네. 여기부터 진행을 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뭐 물어보는 거죠? 그냥 받아줄지 찌를지. 찌르고 이제 어차피 입고 나서 넘어갈지. 그때는 이제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된다면 이 교환이 이제 악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입게 되면은 이제 손 빼기 위해서는 그냥 받는 것이고, 네, 이것은 이제 넘어가겠다 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벽도 입고 나서 살려야 돼요. 그냥 있는 것은 잡는 게 자체로도 커요. 아, 이제는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쪽을 잡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그곳을 살려둬야 됩니다. 네. 선수니까 안 할 이유도 없겠네요. 네. 조한승 선수는 5승 5패, 설현준 선수는 3승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설현 선수가 올해 이제 5패를 당했는데 강효택, 변상일, 신진서, 이영구, 최철아 선수에게 졌어요. 아, 너무 강자들을 만났어요. 네, 정말 이제 강자들이죠. 네. 이번에 이제 조한승 선수까지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설현 선수는 이제 올 시즌은 뭐
물론 팀 우승, 뭐 개인 성적 다 이제 중요하겠지만 이런 강자들과 많이 뒀다는 것 자체가 큰 수확입니다. 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 강자들을 만나서 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길게 봤을 때 네, 기사 생활을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행운이지 않을까요? 그럼요. 특히 이제 설현준 선수처럼 어린 선수들은 네. 강자랑 많이 두는 것이 정말 보약입니다. 네. 본인 성장의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이 정도의 강자들을 만나려면 이 본선 정도는 계속 올라가야지 만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인지 이 입단 새내기들이 가장 뛰고 싶은 무대가 또 KB 리그라고 해요. 많은 강자들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 무대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뭐 꿈의 무대죠. 네. 예전에는 이제 입단하면 목표가 뭐냐 인터뷰했을 때 이제 네. 세계대회 우승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네. 뭐 3년 안에 국내 타이틀을 획득하는 게 목표다. 네. 근데 요즘은 뭐 대부분 뭐 KB 리그에 뛰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홍민표 해설위원은 입단한 지 너무 오래돼서 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입단 인터뷰 때 어느 기전을 택하셨나요? 아, 목표를요? 네. 아, 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제가 입단했을 당시에는 이제 국수전이 아,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승하고 싶은 그런 기전이었어요. 그때는 또 국수 명인 네. 왕이 뭐 그렇게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수전이 이제 전통이 가장 또 깊고 네. 최초의 또 프로 기전이잖아요. 또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국수전은 본선도 못 올라가 본 것 같은 우승이 아니라 근처도 못 가본 것 같아요. 어느새 9대1 스코어까지 돼버렸네요. 변화가 일어날 때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붙여서 처리를 합니다. 설현 선수도 끝내기가 보니까 많이 좋아졌네요. 아, 네. 여기 건너가고 나중에 이제 붙여서 처리하고 좀 깔끔한 마무리가 좀 느껴집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흑집이 80이 좀 더 넘어가네요. 집이 좀 많이 넘어가면서 이제 붙은 것들이 좀 컸습니다. 네. 100집도 그만큼 불었을까요? 네, 지금 세보고 있는데요. 100집이 이제 이렇게 나간다 보면은 6, 8, 10, 14, 15, 25, 하나, 네, 31, 셋, 35, 넷, 다섯, 36, 37, 38, 일곱. 40, 42, 43, 54, 55, 56, 57, 58, 60, 64, 66, 72, 100집도 늘었는데 네. 막아서 이제 74시죠. 네. 늘었는데 흑집이 이제 83, 4 뭐 거의 그 정도 되거든요. 네. 설현준 선수 대단하네요. 이렇게 된다면은 5대0 스코어까지. 한국 물가정보 지금까지 4대1 스코어는 있었어도 5대0 스코어는 없었는데요. 그런가요?
설마 창단 첫 5대0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2016 시즌부터 네. 한번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설현준 선수가 2013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런 기대가 이 어린 선수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었는지 처음에는 두각을 잘 못 냈는데 바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설현 선수가 이제 영지 입단한 케이스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기재가 출중했어요. 네. 지금도 출중하죠.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신진서, 신민준 그 양신에게 가려져 있었어요. 네, 그쪽에 두 명의 이제 신씨 형제가 네. 친형제는 아닙니다. 네. 네, 워낙 이제 좀 돋보여서 네, 좀 이제 가려져 있었는데 설현 선수 자체를 평가한다면은 엄청난 기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양신이 이제는 정상권의 기사로 잘 성장을 했거든요. 이제 설현준 선수가 바통을 이어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본인도 이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네, 먼저 앞서 나갔지만 신진서, 신민준 선수가 앞서 나갔지만 본인도 이제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네. 자신감이 정말 중요한 게요. 예전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입단을 하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 바로 선이 는다. 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입단했으면 한 순간에 이제 프로로서의 어떤 프라이드가 생기고 자기의 한 수 한 수를 좀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입단하면은 그런 자세만 생기더라도 이제 실력이 는다라는 얘기였는데 저는 입단하고 좀 준 것 같. 오히려 이제 네. 좀 뭐랄까요, 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겸손한 말씀을. 홍민표 구단이야말로 원조 KB 리그의 사나이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팀을 잘 만나서 또 그랬던 겸손을. 것이고요. 네. 뭐 제가 뭐 잘해서 된 것은 한 번도 없었고 팀원들이 항상 잘해주더라고요. 이게. 자, 뭐 다 뒀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제 둘, 이런 곳 있는 실수만 안 하면 이제 뒤집힐 일이 없어요. 시청자분 지금 보신 시청자분들은 단순대 안 입고 있어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네. 큰일 납니다. 이었다가는 여기 환격 다양한 동시에 끝나버려요, 바둑이. 자, 이제 뭐 다 두 집짜리 끝내기밖에 안 남았네요. 네. 이곳 끊는 것도 두 집짜리. 뭐 젖혀 있는 것 다 두 집짜리입니다. 마지막 바둑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설현 선수 정말 그 초반에 완연한 조한 선수의 페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을 뒤집어내네요. 이 선수들이 이 초반을 중시하는 이유가 한 번 페이스를 뺏기게 되면 되찾아오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초반 포석에 심혈을 기우는데 마지막 하나, 설현준 선수 셋, 전투가 벌어지니까 그런 장면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확실히 자기 옷을 입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사실 어지간한 기사들도 뭐
오늘 바다처럼 초반에 그 조한 선수의 페이스에 말리면은 네. 그냥 스무스하게 좀 밀려서 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어린 설현 선수가 그 흐름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시작은 이제 이쪽 이 붙이는 수, 마지막 이 건너 붙이는 수였거든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자, 한국 물가정보 오늘 5대0 완봉승 회식해야겠는데요. 한국 물가정보팀 5대0 완봉패 당해도 회식합니다. 하나, 둘, 셋, 가장 이제 팀 워크가 또 네. 좋은 팀이라고 이제 소문이 나 있어서 네. 여덟. 또 워낙 친한 기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다 뒀네요. 마지막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0, 18, 19, 20, 22, 24, 34, 40, 40, 60, 64집, 74, 76, 78, 80, 82, 84, 86 지났습니다. 8, 18, 14, 16, 18, 20, 30, 32, 34, 36, 40, 40, 50, 56, 57, 60, 71.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71는 아니네요. 음. 네,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미세한 차이가 아니네요. 네. 여유롭게 이겼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자. 셋, 넷.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 물가정보팀 전원이 물론 지난 라운드에서는 패배를 했었지만 네. 전원이 또 살아나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유리해질 수가 있는 게 한국 물가정보가 개인 승수가 지금 5승이나 추가가 되었으니까 네. 충분히 상위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동률이면 어지간하면 이제 유리합니다. 네. 같은 선수면은 이제 팀 승수가 이제 많은 것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포스트 진출 확률을 상당히 높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경쟁 팀들이 또 다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티브로드, 킥스, 물론 이제 SK 정관장, 포스코 캠텍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고 4, 5위 자리를 두고 네.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후반기 막바지가 되면 될수록 그 치열함이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종국이네요. 설현 선수가 이제 4승 5패가 되는 거죠. 네. 팀원들이 다 5할이 넘어요. 오늘의 승리로 인해서 한태희 선수 6승 5패, 원성진 선수가 7승 3패. 네, 안국현 선수도 6승 5패가 되고 네. 박영호 선수도 6승 4패.
전원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9집 차이죠. 여유 있게 남겼습니다. 네. 오히려 또 끝내기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좀 미세하게 가지 않을까 싶었던 바둑을 조금 그래도 비교적 여유 있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끝내기에서도 빈틈이 없는 무서운 신예. 정말 별명을 잘 지어줬네요. 괴물 설현준 선수. 아주 관록의 기사 조한승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한국물가정보 상당히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5대0 완봉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오늘 한국물가정보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승리하는 것도 이제 힘들잖아요. 네. 네, 5대0 승리에는 정말 힘들 확률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것이고, 네, 이렇게 되면은 한국물가정보팀도 이제 플레이오프 그 싸움에 또 같이 합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한국물가정보 대승을 거두었는데요. 스코어 함께 보시죠. 자, 오늘 12라운드 2경기 한국물가정보가 신한천일염에게 5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반기에서는 신한천일염 3대2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와, 한국물가정보 벼르고 벼렀나요? 네, 아주 시원하게 이제 복수전을 마무리했고, 정말 이제 그 와일드 카드가 생기면서 올 시즌에요. 모든 팀들이 끝까지 포기할 수 없이 네. 없게 만드는 아주 치열한 그 후반전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 한국물가정보 개인 승수 5승을 추가하면서 중위권 싸움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순위표 보겠습니다.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이제 6위 티브로드와 같은 5승 6패인데 네. 개인 승수가 30승 대 23승. 엄청난 차이겠네요. 자, 티브로드는 2계단이 하락됐네요. 네. 개인 승수만 보면 1위 정관장이 30승인데 네. 어떻게 5승 6패로 30승을 했을까요? 물론 경기 수가 뭐 한 번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승리 굉장히 컸습니다. 네. 자, 12라운드 3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더 함께 보시죠. BGF 리테일 CU와 화성시 코리오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성시 코리오도 호시탐탐 중위권을 노리고 있거든요. 네, 두 팀 모두 이제 가능성이 남아 있고 네. 그런 만큼 내일의 경기는 좀 패배하는 팀은 또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대혈전이 예상됩니다. 자, 박정환 구단이 최근에 연승은 끊겼는데 아직 KB리그 연승은 안 끊겼습니다. 네, 이제 와서는 뭐 지는 것이 잘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네. 계속해서 이겨가고 있죠. 과연 박정환 선수의 연승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자, 12라운드 3경기 화성시 코리오와 BGF 리테일 CU의 대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